네, 안녕하세요, 크라이스님. 네, 안녕하세요, 양배리님. 오늘 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 어떻게 발표됐는지 그런 거랑 금값에 대한 이 방향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지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네네, 그 미국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0.25% 한 번 더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고용이 너무 좋아서 물가 인상 압력이 강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은 다음 금리 결정까지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보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가 크게 이제 나누면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가 있는 거죠.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물가죠, 물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물가 때문이니까. 네,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걸로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미국의 7월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헤드라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가 지수인데 네네, 이 물가 지수는 이제 예상은 3.3%였어요. 시장에서 예측은 3.3% 예상인데 3.2%로 떨어졌죠. 0.1%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거든요. 여기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가 다른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연준에서 기준 삼는 모든 상품들을 다 때려 넣은 물가 지수라 보시면 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에너지, 이제 뭐 석유 이런 것들 가격을 빼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뺀 나머지 물가 지수. 연준에서는 그 에너지와 식료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둘을 뺀 나머지 물가 지표를 더 중요시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이 됐던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디게 내려온다라는 게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는 4.8%였어요. 4.7%로 0.1%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도 예측치보다 낮았고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보다 낮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상태라면은 뭐 금 가격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 전체가 되게 환호하는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되게 환호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다른 경제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었나요? 고용지표도 오늘 하나 발표됐습니다. 고용지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되는데 보시면 이게 신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업 수당을 얼마나 많이 청구를 했느냐, 얼마나 실업자 수가 늘어났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주 나오는 거니까 가장 최신의 데이터잖아요. 네네. 이것도 예상치는 23만이었는데 23만 8천으로 늘어났어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고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물가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고 고용도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다는 건 그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9월에 아마 금리 동결을 할 것 같다라는 거의 뭐 확신을 심어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아, 이게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할 명분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달러는 하락하고 국제금값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금값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일단 발표됐을 때 금값 차트를 한번 볼게요. 12월 선물 지표인데 5분봉 보시면 9시 반에 발표됐거든요. 네. 발표되는 즉시 금값이 치솟으면서 1960불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네네.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조정받으면서 지금 계속 내리는 분위기거든요. 10시 반에 미국장 오픈하면서 잠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이례적이에요. 지난번 실업률 발표했을 때의 느낌? 지난번 실업률 발표할 때 고용 숫자는 사실 많았거든요. 조금 뭐 까리한 상황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 고용도 그렇고 오늘 발표도 그렇고 좀 이례적입니다.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되게 환호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다우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1.58, 1.24, S&P 500도 지금 1.28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시장 자체는 되게 환호하는 수치인데 안전자산 중에서 지금 금은 약세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는데 이게 하루 늦게 반영되는 케이스도 많았었거든요. 네. 지난번 실업률 발표되고도 그 다음날 떨어지기 시작했죠. 금값이 그 다음날부터 60불에서 70불 정도 튀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하루 늦게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금값이. 차트로 봐도 60불 뚫고 70불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실업률 발표하고 70불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깨고 여튼 지금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게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 차트를 지금 두고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그 물가지표가 발표된 직후까지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정점이 발표된 그 시점 9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이때 이제 슈팅이 나왔죠. 네.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수치 자체로만 보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오를 거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그렇죠. 그것 자체로만 본다면 금 가격에는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어서 하방 추세로 가다가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고 슈팅을 나오고 근데도 오른 거잖아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면은 뭔가 말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해할 그렇게 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랑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슈팅이 더 나왔는데 다시 완전 오늘 거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갈 만큼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는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금이 이런 일이 간혹 있고, 뭐 모든 투자 자산이 이런 일이 있겠죠.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여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CPI라는 게 세부적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소화한 다음에 또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말 나온 김에 CPI 데이터를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CPI 미국 노동 통계 그쪽에서 발표한 이제 CPI 자료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이 전체 CPI, 아까 말한 헤드라인 CPI, 그리고 요 보라색이 All Item Less Food and Energy, 이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연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두 개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헤드라인이 올라왔고 근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내려오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사실 이것만 보면 되게 좋은데 밑에 보면 이제 세부 항목이 나오거든요. 음식 뭐 4.9 이런 식으로 다 세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이번에 되게 심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12%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분위기여서 시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래서 CPI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CPI가 높게 나온다고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때문인데 또 에너지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죠. 예상하고 다르게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라는 그런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뿐만 아니라 어떤 중앙은행이든 금리로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뭐 보통 그렇죠. 맞아요.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특정 몇몇 상품들에서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에너지 부분은 네네. 뭐 공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런 무역적인 문제라던가 그런 것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 그치 오늘 이렇게 CPI가 낮게 발표되는데 큰 몫을 한 건 에너지라는 건 사실 지금 뭐 주거비 이런 거 뭐 쉘터 쪽 보면은 와 엄청 많이 올랐어요. 7.7%나 상승을 하고 있고 맞아요. 쉘터에서 이게 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아마 당연히 크라이스님은 아시겠지만 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제일 큰 게 쉘터잖아요. 맞습니다.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제일 커요. 예, 막상 주거비는 지금 전체에서 거의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CPI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제 에너지만 저런 문제라 지금 CPI가 낮게 나온 거라 이거는 오히려 저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연준이 이거 금리 인상을 더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 항목을 보면 진짜 안 좋은 게 말씀하신 대로 쉘터 이 주거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근원 CPI죠. 그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가 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주거비였거든요. 주거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달인가부터 이 주거비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근원 CPI가 많이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거비라는 게 임대료나 주택 가격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잘 안 오르고 방향성이 글로 계속 가잖아요. 네. 네, 임대료가 뭐 이번에
올렸는데 그 다음 달 올려달라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1년씩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되게 희망에 부풀었었는데 이번에 주거비가 높게 나오면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근데 음, 제가 아는 시장은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아요. 제가 이 음, 자료를 깊게 안 봐왔던 이유도 보통은 그냥 헤드라인하고 근원 인베스팅에 나오는 그 숫자만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다음날 이 내용을 곱씹어보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금값이 하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 한번 또 가격을 봐야겠다. 이 모든 지표는 저는 지금 금값 상승 쪽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지표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말하는 대로 금값이나 달러가 가더라고요. 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달러 환율은 1309원으로 빠지고 있고, 달러 지수가 조정을 많이 못 받고 있네요. 그래서 금 가격이 잘 안 내려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경험상은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다음날 보면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거든요. 보통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을 받고, 오늘은 하여튼 좀 이상하네요. 지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금값이 하락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는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자산 시장들의 가격을 한번 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수치나 지표는 금값 상승으로 나왔다. 오히려 금값 상승, 달러는 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나왔습니다. 손절 물량이 많다던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하면서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가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거의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거의 맞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그러면 한 저희 그 네. 패드와치라는 거기서 이제 향후 그렇죠.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는 네네네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ME 페드 와치 툴인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게 86%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90%로 또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금값이 상승해 줘야 되는데 8월 3일에서 어제까지 86%까지 올라왔는데도 금값이 하방을 계속 받았네요. 확률 자체는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CPI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도 금리 동결할 거를 거의 더 확신하는 그 정도까지 가고 그쵸.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90%까지 다음번 금리는 동결이 될 거야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쯤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금리 동결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도 기준금리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오늘이면 거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제부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최고점이다. 네네네 금리는 최고점이다. 이 금리의 최고점에서 금이 하방함을 반다? 조금 이상한데 인하의 어떤 냄새가 나야 오르려나?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한 며칠 더 두고 보고 금 시장에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진짜 결국에는 이런 상승 모멘텀을 타고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박베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금의 그 움직임이 완전히 바뀔 만큼 사실 이번 CPI 발표는 되게 안 좋게 나온 게 맞다. 근데 주식시장은 왜 환호하는가? 주식시장에선 이 CPI나 이런 걸 이겨낼 만큼 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의 실적이라던가 뭔가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았다던가 뭐 AI 요즘에 핫한데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그냥 금과 주식의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근데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뭐 그렇게 들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달러 지수 자체가 좀 되게 더디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뭐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싶어서 금의 음. 움직임은 그냥 CPI 데이터를 안 좋게 해석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쵸. 사실 오르긴 오른 것이고, 근원이 낮을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상치를 왜 4.8을 내놨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하니까 어쨌든 생각보다 낮을 거야 근원이. 왜냐 주거비가 빠질 테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헤드라이닝 물가가 오르는 거는 에너지 때문이야 이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근원은 주거비 때문에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네. 내 주거비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빠지면서 이거 근원 쉽게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야 이게 나오자마자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나? 이거는 조금 뭐 저보다 시장이 현명하니까 한번 내일 지켜보시죠. 아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신용등급 강등. 네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2011년에도 그게 달러가 잠깐 영향받고 바로 달러가 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2011년 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은 오히려 달러 강세의 요인이다.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작용을 했었다. 그 음, 당시에 강등되자마자는 잠깐 빠졌는데 바로 그냥 반등했었어요. 바로. 그막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되면 현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뭐 오히려 뭐 영향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렇죠. 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